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앞으로도 쭉 갈 테마를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한국투자증권 인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은 양봉을 그리면서 예상보다는 편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목받는 테마 안에서 투자의 힌트,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테마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간밤 니켈 가격이요. 하룻밤 사이에 64%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 그거 보면서 이거 전산 오류인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 우선주가 24%, 티플렉스 25%가량의 플러스권입니다. 여기는 음봉인데 여기는 양봉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 테마주들 동반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니켈 생산 3위 국가이다 보니 또 뒤늦게 이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뭐 유가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뭐 대두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농산물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전일 장중 9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뭐 니켈 관련된 ETN들이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2X ETN 같은 경우는 뭐 무려 하루에 6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배짜리 베팅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분명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다는 것이고 수혜주라는 것은 결국 니켈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에 따라 그 재료들을 사용하는 제품가를 상승하기 좋은 전가하기 좋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숨어 있다고 보셨잖아요. 네.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올라서고 있는 티플렉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초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대 양봉이네요. 그렇죠. 동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본강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스테인리스가 왜 니켈과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철강에 첨가물을 좀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마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키는 그러한 철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롬 혹은 니켈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켈 관련주로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확대되는 것은 첫 번째 동사의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쪽에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철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요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제품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리스 철강 같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입 물량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의 소비를 위한 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에 따라 제품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 흐름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날지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스러운 자리겠지만은 원자재 가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루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오늘 6,000원선 근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 대비해서는 7, 8%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7,000원선, 손절가는 5,900원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450원인데 7,000원이 목표가면은 룸이 크지는 않네요. 우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워낙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정도의 추가적인 급등, 그 이후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끊어가야겠군요. 알겠습니다. 티플렉스, 니켈 가격에 대한 수혜 기대감 연결고리 찾아주셨습니다. 자, 기억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진 차장께서 주목하는 갈테마입니다. 열어보시죠. 건설 건자재주입니다. 사실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여름부터 뜨거웠던 섹터이기도 한데 쉬었다가 지금 다시 움직일 조짐을 나타내고 있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곳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건물은 올라간다. 그렇죠. 뭐 이런 기대감 속에서 건설 대표주뿐만이 아니라 건자재 관련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의 흐름은 재미는 없는데요.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네, 사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조금은 아쉬웠던 상황이었고 4분기 실적 흐름 자체도 뭐 종목군들마다 엇갈리지만은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요, 실적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초의 주가 흐름 자체는 좋았었던 건설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방금 오냉커가 얘기를 해줬지만은 결국은 대선 관련된 이후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부동산의 공급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칙을 좀 많이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건설 건자재 업종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SOC 투자에 지난 정권이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 현 정권이지만은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건설 건자재 업종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건자재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직한 건설을 보실까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건자재 쪽 보실까요? 예, 사실 이 회사는 건자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가벼운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에요? 예, 쌍용 C&E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연탄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원가의 부담감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 C&E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동사의 전반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P와 Q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부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달에 지금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을 통보를 했죠. 물론 시멘트 가격 인상 통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그 가격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라든지 레미콘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원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률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이러한 원가 구조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탄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안 해주고 베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급드렸던 이러한 12월 달에 통보했던 금액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격 인상에 대한 체결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Q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우리가 이제 Q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 착공 물량이라든지 건설 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착공 지수와 신규 분양 물량 자체가 좋았었던 1,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멘트 쪽의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P와 Q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멘트 쪽 즉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남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움직임들을 미리 가져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멘트 업종군들의 가장 큰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연탄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기료 자체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폐열해수 발전이라든지 ESS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기세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는 순환자원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작년도에 유연탄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원가 구조 자체는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멘트 업종군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쌍용 C&E 같은 경우는 뭐 분기마다 지금 110원, 지금 결산 배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시를 했는데요. 110원 정도의 배당 공시를 했고요. 작년도부터 결산 배당까지 440원 정도의 배당 공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이 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7,000원대 중반선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벼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8,000원 선 중반에 놓여져 있는 저항대 구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신고가 영역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9,000원 선 목표가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000원 조금 그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쪽까지 상단 열어주셨습니다. 하단 라인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7,500원 쌍용 C&E 체크해 봤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의 분석이 이제 공통된 내용들을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잡자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그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앞서서 이 니켈 가격 상승을 해서 그 핑계로 스테인리스 가격 올릴 수 있는 티플렉스 말씀을 주신 거고요.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핑계로 또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쌍용 C&E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김민지 차장과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